역세가 들어간다. 이때까지 없던 그 라인들, 전철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의 집값은 2회에 걸쳐서 뜁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세 군데에서 뛰네요. 발표가 나기 전에 이런 무르익는 그 단계에서 뛰고요. 그리고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뛰고, 이 발표가 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주변에 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사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좀 그런 느낌은 있죠. 그래서 발표가 내서 뛰었던 그 집값이 그렇게 높이 뛰지를 않고 서서히 이제 하락했다가 개통됐을 때 또 한 번 뛰고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상을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2011년 그 당시에 24평이었죠. 24평이 9천만 원이었는데요. 9천만 원에서 전세가는 실천이었어요. 2천원의 갭이 있었죠. 자, 정점. 이제는 언제 개통이 됐었냐면 2016년 12월 30일 날 개통이 됐어요. 자, 거의 한 5년 가까이가 걸렸었는데요. 그때에 그렇게까지 뛰지 않았던 그 금액이 자, 개통되고 난 다음에 꿈틀거리기 시작을 해서 2011년에 9천이었던 게 16년부터 17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 1억 7천까지 찍어요. 1억 7천까지 찍습니다. 1억 7천까지 찍고, 자,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조정지구로 묶여있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줄다 보니 지금 매가는 1억 4천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 경험들이 또 오르더라고요. 돈 없었던 그때에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만나봤던 그 경험들로 지금 매매가 추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인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둘씩 검색을 해보면 그 흐름적인 부분을 찾아갈 수는 있겠는데, 이런 이벤트성, 이제 역사가 개발이 된다는 그 호재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벤트까지 물려서 그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지 않는다. 그 당시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호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쌓이기 시작한 그 데이터를 추후에 이 연도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의 추이만 조금만 본다고 하더라도 바로 분석이 되죠. 자, 책이랑 매칭이 됐습니다. 역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착공식이 되고 난 다음에 점핑하고요. 그 사이에는 그렇게 오르지는 않은 상태에서 내리지도 않는 상태에 조금 이렇게 보합세를 보이다가, 자, 개통되고 난 다음에 점핑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지금은 사실 이제는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조정직으로 묶여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하락했던 그런 측면에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생 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런 관심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심은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관심은 어디든 다 둘 수가 있어요. 관심만 가진다라고 했을 때 실제 돈 생긴다라고 하기는 그 누적된 그 측면. 자,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대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21살입니다. 21살 때 직장까지가 한 5년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5년 정도라고 하게 되면 수많은 그런 그 경험적인 측면을 쌓을 수가 있죠. 쌓고 그 추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검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장생활과 실제 돈이 들어왔을 때에 다시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와닿는 바는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심들은 가져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2011년에 돈 없을 때 관심을 가졌던 그 물건들에 대한 그 추이 부분에 있어서도 2018년 지금 현재에 11월 달 현재에 지금 관심을 보여서 그 추이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것만큼 관심은 무한 관심 보이신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건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대학생 때부터 관심 가진다. 정말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자, 부자가 되는 방법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자, 대학생 때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흔치가 않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들은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부자학 개론이라는 성신여대 교수가 썼던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성신여대 교수 같은 경우는 부자학 개론이라고 이 교양 과목으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부자를 가르쳐주는,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과목으로, 대학 과목으로, 교양 과목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여하구 같은 경우도 부자학개론 꼭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대학교 수업을 공부하는 것처럼 한번 공부를 슬 이렇게 한번 봐보시는 것도 가볍게 봐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만 강의를 보셔도 되는데 더 디테일하게 이런 체계적인 그 부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대학생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이 강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부자학개론 꼭 한번 사보시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자개론이라는 책에서 한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례냐면 여하구가 이 부자개론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부자개론 강의다 보니까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레포트를 써야 돼요. 부자들을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를 해도 된다라는 이제는 강의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통해서 부자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이런 과제를 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강의를 바탕으로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과제 결과에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부자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부자가 꼭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더 추가를 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알바를 또 추가로 해서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 채 아파트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너무나 감사드린다. 이런 레포트를 전달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친구는 실행을 했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 여하구 같은 경우는요. 한 채 아파트를 샀다라고 합니다. 자,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 내용이 부자학개론, 부자학개론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출판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자, 꽤 오래된 만큼 신규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스24시나 여러 가지 인터넷 서점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중고책으로는 살 수가 있거든요. 한번 꼭 이 책 사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한테는 관대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라.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이것은 아직도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로 끊임없이 회의하라.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엄격함, 그런 부분들이 개인을 발전시키고 회사도 발전시키고 크게 얘기하면 역사도 발전시키는 것이니. 자, 이것으로 돈 없는데 어떻게 투자에 관심 가져도 될까요? 입니다. 그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